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하고 하자담보 책임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하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성립됩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이행할 목적물이 없어요. 이행할 목적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를 전제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논할 때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논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이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누가? 매수인이.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하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찾을 것. 계약 체결 전, 이런 말이 원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됐다든가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계약 체결 전 하면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후 하면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의 요건은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익액을 넘지 못하니까 실내이익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실내이익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 잡아야죠. 그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손해도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문제는 자주 언급되지 않으니까 첫째 뭘만 찾으면 된다? 원시적 불능일 때 성립한다. 이거 찾아야죠. 원시적 불능일 것.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전부가 공용 수용됐답니다. 그러면 수용됐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안 되죠.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멸실됐답니다. 이러면 목적물이 없죠. 그럼 계약하면 안 되죠. 근데 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답니다. 근데 이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전부가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달됐다.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에요. 원시적 불능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계약 일부가 좀 면적이 미달됐다. 이건 원시적 불능은 하지 않죠. 이건 하자 있는 매매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 체결상의 원시적 불능 하면은 전부 불능을 연두에 두건. 건축공사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이 부유하기로 약정했으나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또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임야 사용권 자체가 이행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 요건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으려면 원시적 불능일 것. 두 번째는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인이 순수하게 모르고 선이면서 무과실이 요건이 됩니다. 매수인이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자기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은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매수인이 꿈에도 몰랐어야 되죠. 왜? 원시적 불능임을. 그래서 매수인 측에서는 선이면서 무과실일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실내이익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실내이익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매도인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또 매수인은 선임에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 손해는 무슨 손해를 넘으면 안 된다? 이행이익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내이익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실내이익만 청구할 수 있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그 다음에 계약 단계 교섭의 부당한 파기입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도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묻습니다. 자,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쪽 저쪽 다 나오면 안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면 절대 틀린 문장이고,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서 계약 교섭의 과실 책임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제죠. 자, 계약 교섭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원시적 불능에서 매도인이 뻔히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매도했을 때 매수인이 선임해서 무과실인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는 이론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자, 이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신뢰이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것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론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는 거 별도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시에 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진짜로 모르고 또 과실도 없을 때 자,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자,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자, 시험은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이 용어가 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고 중개사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